예 변호사님, 네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중앙일보에 회고록을 쭉 연재를 했습니다만은 아마 40회인가 이렇게 해서 연재가 끝나니까 그것을 묶어서 2월 5일에 대구의 모 호텔에서 북 콘서트를 한다고 하네요.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뭘 해도 또 뉴스가 되죠. 초점을 포커스를 받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. 지금 현재로서는 2월 5일에 하고 300명한테는 초청장을 보낸 모양이에요. 그리고 호텔 직관은 500명을 예약을 해놨다고 합니다. 초청장 안 받고도 또 쫓아오는 사람을 내보낼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넉넉하게 해놓은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, 아무래도 2월 5일이면 총선에서 한 65일 전입니다. 그렇죠. 왜 하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총선에 근접한 시간에 이런 콘서트, 일종의 이게 출판 기념회 아닙니까? 할까? 네. 어떻게 해봅니까? 그러니까 총선이 끝나서도 할 수 있는 것이고, 이걸 그러니까요. 꼭 무슨 급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? 출판 기념회가 저도 몇 군데 다녀왔습니다만은 전부 다 출마자들이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예, 그래서 뭐 가면 이제 축의금 조금 소액을 드리고 오고 하는데, 격려 차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금 국회의원 할 사람 아니잖아요. 대통령을 한 분이 무슨 네. 국회의원입니까? 그리고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 이후 그 수감 생활 마치고 정치적인 행위를 안 하겠다고 예. 뭐 본인 하기도 할 수도 없고요. 그렇죠. 예, 뭐 그런 상태에서 할 수도 없고 하는데, 그러면 갑자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총선을 얼마 두지 않은 상태에서, 놔두지 않은 상태에서 북 콘서트를 한다? 근데 또 이번에 한 말은 뭐 어떤 정치적 견해로 참 그걸로 해석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. 네. 그게 오히려 정치적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. 그런 의도가 없다면 그런 말 안 합니다. 예. 남들이 볼 때 그런 의도로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을 한 거거든요. 그러면은 저희들이 평론하는 입장에서 그 동기와 이유 이런 걸 생각 안 할 수가 없잖아요. 예. 그냥 뭐 제가 북 콘서트 지금 한다면 뭐 누가 해석을 하겠습니까? 예. 그렇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이란 전직 대통령이 총선을 65일 앞둔 상태에서 북 콘서트를 하니까 이거는 뭔가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고 전부 다 억측 내지 추측을 하는 거예요. 선거 여왕 아닙니까? 그렇죠.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진짜 별명이 선거 여왕. 그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도 균형을 맞출 수 있을 정도로 어떤 선거에서는 아주 뭐 뛰어난 달인이죠. 달인이었죠. 그렇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달성에 있나요? 예. 거기 사제가 있죠. 예. 그래 있는데 지금 달서구라고 있죠. 예. 달서갑인가요? 예. 달서구가 있죠.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2월 2일 날 그 유영하 변호사라고 박근혜 전 대통령 우리가 분신이라고 부를 정도의 사람이 있습니다. 전직 검사 출신이고 한데,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아주 곤혹을 겪을 때 모든 걸 마다 않고 도와준 적견 가고 뭐 이렇게 하여튼 충신 중에 충신이라고 봐야 되죠. 이분이 출마 선언을 한다는 것 같아요. 2월 2일 날. 그래요. 그 3일 뒤에 그 북 콘서트를 하고, 그러면 그 유영하 뭐 변호사에 당연히 참석하는 거죠. 그러면은 거기에 참석한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유영하 변호사한테 쏠릴 수밖에 없어요. 주인공은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지만, 그런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300명만 초청한 거 아닙니까? 거기에 뭐 정치인 많이 초청한 것 같지는 않아요, 그죠? 그런 것 같아요. 아직까지는 누구를 초청했는지, 정치인이 누가 가는지. 유영하 변호사가 초청된 건 맞으니까. 유영하 변호사는 또 대구에서 시장, 의원 몇 번이나 하려고 하다가 좀 다 이제 실패로 끝났는데, 아마 그러면 유영하 변호사로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북 콘서트를 자기의 어떤 출마에 최대한 이용하고자 하고 싶은 생각은 누구나 들 거예요, 그거는. 그러겠죠. 많은 본인이,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충성을 다한 걸 생각하면은 대구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 좀 연세 드신 분들 많지 않습니까? 이런 분들은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서 호감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요. 아무래도 우리 그 참 힘들었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지켜준 사람이라는 그런 이미지 하나만으로
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그렇게 그 좋아했던 어떤 이 노년 유권자들이 얼마나 이게 유영하 변호사가 출마했을 때 갈 것이냐. 그럼 유영하 변호사 그걸 생각 안 했을 리가 없는 거죠. 그래서 북 콘서트가 이번에 그거는 뭐 좀 다 부인할지는 모르겠지만 유영하 변호사에게를 위한 건 아니지만 유영하 변호사에게 큰 도움이 될 수는 있다.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달성군인데 거기는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지역이니까 달성에서 가장 옆에 붙어 있는 거에 달서구 갑인 모양이에요. 네. 거기는 지금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있는데 아무래도 유영하 변호사가 여기에 출마를 한다는 게 현지 정가에서의 뭐 다 떠도는 이야기인 거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가 이런 북 콘서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 아닌가. 물론 이제 전체적인 기획이나 이런 것은 중앙일보에서 연재를 했기 때문에 중앙일보가 한다고 하지만 유영하 변호사도 거기에 참여를 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또 하나는 더 이제 정치적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본인은 정치를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뜻을 이미 밝혔고 그동안 뭐 친박이다 어찌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도 정치적 친박은 없다. 네. 이제 나를 연계시켜서 정치할 생각은 다 하지 마라. 그렇게. 나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잊었다. 내 어려운 때 정말 다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들 아니냐. 네.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친박이니 무슨 멀박이니 뭐 헐고 자실 것이 없다. 그런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2020년 4.15 총선 전에도 황교안 대표가 그때는 미래통합당인가요? 그 대표 시절에도 아마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 뭐 이런 메시지를 냈던 기억이 좀 있는데. 그러니까 편지인가 뭐 있었죠. 그래서 이제 이 보수층한테 좀 단결을 하라는 취지의 그런 메시지가 기억납니다.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과도 뭐 지난해 말에도 윤석열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함께 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 묘소도 다 참배를 뭐 화해하셨다고 봐야죠. 예. 그동안 3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? 그런 측면에서 이 북콘서트장에서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릴 수도 있지 않겠느냐. 그러니까 보수의 결집. 대구라는 게 뭐 TK 대구 특히 보수의 성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에 앞서서 뭐 보수층의 결집을 촉구한다기보다는 뭐 결집했으면 주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좀 내는 것 아닌가. 고 교수님 말씀 들으면은 이렇게 그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옛날로 돌리고 그다음 북콘서트하고 유영하 변호사 출마한다고 그러면요. 그 윤석열 대통령한테 말은 안 할 겁니다. 유영하 변호사를 좀 배려해달라. 안 하지만 어떤 암묵적인 메시지 정도는 되지 않을까.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그런 메시지를 받았다고 해가지고 또 한동훈 장관하고 뭐 관계가 또 위원장이 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이 3가지가 돌아가는 걸 보면은 유영하 변호사를 좀 생각해달라. 이런 무언의 메시지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. 특히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수층의 결집을 총선 승리를 위해서 해달라는 그런 메시지가 나온다고 한다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정말 불감청 고소원이죠. 그렇죠. 더군다나 지금 이준석 뭐 개혁신당인가요? 거기서도 TK 특히 영남권을 최대 공략지로 삼아갖고 거기서 정면 승부를 보겠다고 뭐 그렇게 떠들고 있지 않습니까?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되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얘기를 메시지를 내면은 뭐 이준석 어떤 기류랄까 이런 것은 팍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. 그러니까 그 보수의 원류는 지금 정권이다. 뭐 이런 식으로 이준석 개혁신당은 아니다.
이런 메시지를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지만 지금 알 수는 없죠. 그런 알 큰 수도 없고 메시지를 내면서 곁다리로 유영아도 좀 봐주세요. 그렇게 돼야 좀 품격이 있지. 그렇죠. 전직 대통령이 뭐 유영아 때문에 유영아 북콘서트 한다고 하면 뭐라고 그러니까 하겠습니까? 저도 그런 명시적인 건 절대로 안 할 거고 뭐 정치를 한두 해 했습니까? 안 할 거고 다만 그러니까 이런 이벤트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그걸 정치를 좀 아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런 뜻도 있지 않을까. 원래 그렇죠. 꿈보다 해몽이 더 좋다고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. 그리고 저희들이 하는 일은 해몽을 해주는 거니까. 그럼 물론 꿈 해몽이 다 맞지는 않습니다. 많이 틀립니다. 그렇지만 우리가 건전한 상식으로 볼 때 이렇게 사건이 흘러가면 요런 결론이 나더라. 이 정도입니다. 또 하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재산이 거의 이제 없지 않습니까? 그 집도 누가 빌려준 거라고.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준 거 아니겠습니까? 물론 뭐 동생 박지만 씨가 여러 가지로 돕고는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북콘서트 하는 것도 뭐 여러 가지로 용처가 돈이 많이 필요할 테니까 국회의원들이 왜 출판 기념회 합니까? 그 선거 자금 마련 아닙니까? 여기 노른자의 상임위 같은 경우 산자위라든가 산악위가 많은 데는 몇 억씩 거치지 않습니까? 거기서는 역시 현장 취재결과 우리 박근혜 전 대통령도 뭐 저는 그까지는 그걸 뭐 기대한다든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제가 볼 때 깔끔한 분이라서 돈 때문에 뭐 이거는 아닐 것 같고 물론 부수적으로 들어오면 좋죠. 돈 싫어하는 사람은 됐습니까? 그러니까 부수적으로 그러니까 또 뭘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? 그렇지 않더라도 유영아가 또 출마를 하면은 또 좀 뭐 도와줘야죠. 용처에 쓰라고 진짜 선거비로 쓰라고 자기를 많이 도와줬던 사람인데 그러면요. 그거는 선거 때는 제일 이거 중요한 게 돈입니다. 유영아 변호사가 참 고생 많이 했는데 이번에 뭐 저는 유영아 변호사를 뭐 지지하거나 반대하거나 하는 건 전혀 없는데 하여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 하나만은 제가 많이 인정해 줍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유영아 변호사는 어떻게든 그동안 3번이나 낙선을 했지 않습니까? 자기가 공천을 여기저기 다 주었는데 본인이 뭐 몇 차례 찾아갔는데 떨어졌어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에 공천을 받아도 될까 저는 그렇게 좀 의심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떻게든 좀 금배지를 달아가지고 아마 이번에 22대 국회에 좀 진출했으면 하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금 생각인 것 같아요. 지금 마음이 문재인 대통령의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마음하고 진짜 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습니까? 그 선거법 위반까지 됐지만 그런 것 같습니다.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디 움직이기만 해도 다 기사가 이슈가 되고 이슈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맞습니다. 그런데 또 총선 전에 이러니까 뭐 출판 기념회야 급한 일 아니니까 총선 해도 되죠. 해도 되고 정치도 안 하신다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렇게 총선을 코앞에 두고 북콘서트를 한다니까 정치권 안팎에서 이런저런 해석이랄까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것 그걸 같습니다. 안 하면 이상하죠. 그렇습니다. 네, 시청자 여러분,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